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예.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온 지 117일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 15분 동안 읽어나간 선언문에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오늘 1시에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진행을 했고, 이 기자회견에 총 113개 언론사가 취재 신청을 했거든요. 엄청났어요. 네. 예. 여기서 이제 72명의 기자를 선출했고 18명의 기자에게 답변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윤 총장이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막 발을 떼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슨 이렇게 정치인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능란하게 이제 답변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직설화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훌륭했다고. 네. 바로 훌륭했다고. 네. 글을 올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자회견문에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통 크게 합치자. 여러 번 이런 표현 나왔고, 현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무도한 정권, 국민을 약탈하려고 한다. 네. 생각보다 과격한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열성적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자들에게는 야, 이거 꽤나 속이 시원하겠다. 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조금 생각했던 윤석열이 아닌데 이런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배짱이 두둑하고 추진력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게 어차피 정치인으로서 먼저 시작할 때 좀 절제되고 정제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라고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순간순간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놀라실 정도로 예. 표현이 조금 과격하긴 했었죠. 그만큼 또 정권 교체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네. 오히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의 소기의 목적은 이제 좀 달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스탠스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네.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난 여기다라고 명확하게 지점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윤석열 오늘 전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은 그나마 이렇게 명확한 이 메시지를 던졌다. 정권 교체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정치적 스탠스, 정치적 입장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또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입당하겠다는 그 취지로 봐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입당 관련 안 그래도 기자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과 같이 갈 수 있느냐, 언제 입당하냐, 이런 식으로 아주 직설적인 질문이 나왔는데, 이미 언제 입당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또 구체적으로 네. 언제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파는서 이게 택시론이나 버스론이나 얘기 나오잖아요. 네. 버스는 정기적으로 왔을 때 타고 가는 거고, 택시는 뒤늦게라도 택시 타고 간다라는 것인데, 일단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라는 의지만 명확하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치적 스탠스 말씀드린 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입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보는 점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 헌법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네. 한계를 갖고 멈춰서야 하는 지점이지 이것이 자기랑 같다라는 거예요. 네.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철학엔 동의할 수 없다. 네. 이 지점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은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언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까지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국민의힘 의원이 24명이나 참석했어요. 네. 그리고 무소속의 송원석 의원까지 하면
국회의원만 모두 25명 네네. 참석한 겁니다. 네. 꽤나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선언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이 뭐 25명 정도 참석을 했고 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입당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요. 그렇죠. 지금 뭐 굉장히 오늘 뭐 방송국 중간에 이제 방송사들에서 생중계까지 했고 네. 또 인터넷 언론사들도 굉장히 많은 생중계를 했거든요.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오히려 이렇게 높아진 관심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당의 입당해서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것이 조금 덜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엑스파일 관련해서 질문도 쏟아졌어요. 예. 하도 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네. 그 진행자님 엑스파일 보셨어요? 못 봤죠. 못 본 보셨죠? 사람이 있나요? 네. 저도 못 봤어요. 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엑스파일이 문제다. 근데 이제 엑스파일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윤 총장한테 틀림없이 이거 이제 엑스파일 얘기가 나올 텐데 뭐라고 답변을 할까라고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엑스파일에 관련된 입장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엑스파일 문건을 아직 보진 못했다. 하지만 국민 앞에서는 공직자, 또 선출직 공직자로 나간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열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네.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자기 자신도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이제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 엑스파일은 출처 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 마타도를 시중에 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거기에 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정치 참여에 대해서 네. 검찰의 독립성 훼손된다 이런 지적도 기자가 이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 네. 자신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수사한 내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걸 다 보셨을 것이다. 혹시 정치를 하려고 그런 수사한 거 아니냐? 하지만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 외에는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유 그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나라는 사람도 있을 반면 다른 사람은 그렇지 윤 총장은 이렇게 했지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거 호불호가 확 갈리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호불호가 확 갈리겠네. 역시 뭐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어요. 예. 네, 이준석 연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했다. 직설, 구체적 화법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한 반면에 여권에서는 안심된다 이런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 총장은 대권 욕심 가지면 안 된다. 양심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민주당 내에서는 저 정도 수준이면은 뭐 이렇게 나와도 되겠네, 안심되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영혼은 없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반응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나야 뭐 국민들 반응이라든지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이 오늘 기자회견에 많이 얘기 나는데 네. 두 사람 비교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은근히 사실 좀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잘라서 개인적으로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네. 했잖아요. 네. 실제로 개인적으로 모르고 근데 네. 뭐 나중에 이제 뭐 공적인 자리에서 커피를 타주셨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네. 사실은 되게 미묘한 것이 윤 전 총장이 엑스파일로 약간 흔들린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치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어쨌든 경쟁자라는 구도에선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뭐 대권 선언을 한 사람도 아닌데 거기 대고 뭐라고 이야기도 애매하고 네. 그러니까 오늘 스탠스는 조금 애매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본격적인 검증의 시험대에 서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좀 이어갈까요? 일단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25명이나, 24명 참석하고 네네. 무소속 의원까지 참석해서 25명의 국회의원들이 왔다라는 네. 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훌륭했다고 칭찬한 점 보면은 아마 생각보다 일찍 윤 전 총장이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내부의 검증 시간이 도래하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당 내에서도 이제 홍준표라는 정치적으로나 또 검사로서나 엄청나게 대선배가 있고 네. 그 산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초 입당 관측이 이어졌는데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네. 또 오늘 공교롭게도 네.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이 첫 공개 행보로 오늘 딱 비슷한 시간대 국민 보고대회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뭐 국회의원이 자기 책을 내고 그 책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출판 행사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은 국민보고대회라는 행사를 한 겁니다. 네. 이게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전국에 8,182명을 대상으로 면담 네.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네. 여기에서 나온 그 근거를 가지고 보고대회에 앞으로 홍준표의 비전이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여태까지 진행했던 걸 그 답변을 예. 종합하고 또 분석을 해서 발표한 자리가 오늘 국민보고대회라는 거죠. 네. 보통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뭐 앞으로 뭐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역시 홍준표 의원답게 직설적으로 치고 나간 거예요. 네.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일 먼저 헤드라인으로 나라의 미래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이 48.3%나 나왔다. 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70년을 관통한 성취와 긍정의 인식 대신 이렇게 불안한 좌절의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홍준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게 이제 첫 대선 행보, 첫 공개 복당 후 이후에 첫 공개 행보가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행보다 보니까 네. 역시 정치적으로 노련하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네. 시원시원한 또 홍준표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 특히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충성파들이 많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누구한테도 얘기 들을 수 없는 굉장히 시원함, 네. 사이다 같은 이야기, 눈치 안 보고 소심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충성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확장성에는 좀 의구심이 들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가지고 그럼 앞으로 대권에서 어떤 정책을 내세울지를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오늘 그 소위 얘기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인덱스 조사 결과 국민보고대회 네. 여기서 대한민국 비전 뭐 이거 어떻게 할 거겠다라고 하면서 경제성장, 정치개혁 쭉 얘기하면 4대 시대 정신을 꼽았어요. 네. 예, 거기에 뭐 성장과 중산층 재건의 미래 번영부터 시작해서 편안한 육아와 꿈을 이룰 수 있는 개인 행복까지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라고 나 홍준표는 제시한다라고 이제 시대 정신을 제시했으니까 네. 앞으로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공약 사항은 이 안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굉장히 이건 뭐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도 옆으로 딱 달고 해서 약간 좀 약간 젊은 좀 이미지도 어색했는데 젊은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것도 좀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정치 일정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권 도전 선언에 홍준표 의원 대국민 비전 발표 그리고 또 뭐가 남았나요?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퇴하고 나서 이제 언제 발표를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출판기념회가 내일 있습니다. 네. 예, 그 연세대학교에서 초일류 정상국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 되게 긴데. 너무 기네. 예, 출판 기념회를 연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그 황 전 대표가 정계에 입문한 뒤 처음으로 직접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총선 참패 이후에 1년 동안 이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아마 이번 출판 기념회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권의 시기는 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내일까지 받고 네. 다음 달 초에 예비 경선 치르고 그 컷오프 해서요. 당원 단계에 명시된 대로 6명 뽑아서 경선이 치러지고 그래서 9월에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뭐 며칠 전에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 후보단이라 발표했고 네. 오늘은 김두관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앞서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그러니까 목요일 7월 1일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 상황까지 갔으니까 아무래도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는데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만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여권이 조금 더 빠른 그 대권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후보는 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뉴스를 좀 넘어가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을 했어요. 소득 하위 80%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했던 여당하고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왔던 정부 네. 양쪽의 중간치가 80%로 결정이 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전국민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현재도 아직까지도 만만치 않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합의는 했지만 이거 언제든지 이제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합의한 소득 하위 80%는 네.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 따로 네.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그 박완주 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 원 정도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러면 80%하고 81%는 어떻게 나눌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한 경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죠. 할 거냐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박원순 정책위의장이 소득 상위 20%에 속해서 지원금 지급 대상에 배제되는 가구를 약 440만 가구로 보고 있고요. 네. 역산하면은 1,700여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번에 근데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얘기는 지금 가구당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그래서 지금 정말 맞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에 전국민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결정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 삼았거든요. 개인의. 네네. 그때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차이 등 기준 선별에 관한 논란 소지가 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신용카드 캐시백 경우 사용처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그렇죠. 80%냐 81%냐 이것도 불만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타협책으로 80%를 정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이어갈런지는 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또 네. 어떻게 될지는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네, 카드 캐시백 이야기도 워낙에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어서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 캐시백 이야기를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카드 100만 원 쓰는 사람이 153만 원을 써요. 5만 원 캐시백 효과가 있어요. 네, 10% 환급되니까. 네. 예. 이렇게 써야 됩니까? 맞습니까? 이런 생각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정책에서 진행해 준다라고 하니까 근데 아직 국회 논의가 좀 남아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신용카드 캐시백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뭐 이렇게 제 소득이 얼마고 제가 얼마를 썼고 그걸 늘려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맞습니다. 늘려서 최대 30만 원 받는 건데 그 30만 원 받자고 이렇게 카드를 많이 긁으면 내 생활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 방탄소년단 BTS가 이 버터로 미국 빌보드 차트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아시아 가수로 최초죠. 네. 정말 뭐라고 말씀드렸나? 제가 사실 이거
새벽에 속보로 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4시쯤에 떴는데 그거 기다리다가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 네. 아침에 들었죠. 네. 그 핫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것도 네. 5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야말로. 근데 지금 보니까 BTS가 음원을 낸다 앨범만 내면 1등 하니까 네. 이 빌보드가 우리 동네 인기곡 맞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워낙 쉽게 올라가니까 뭐 발매하자마자 그러니까요. 1위로 데뷔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쉬웠나 싶기도 해요. 네. 그렇죠. 지금 스트리밍 횟수,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 지표를 합산해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순위를 차트를 내는 것이 핫백인데 지금 8주 연속으로 한 것은 지금까지 데뷔하자마자 이를 한 것은 11곡뿐이랍니다. 네. 11곡밖에 안 역대. 되는데 네. 예, 역대 네. 50몇 년도에 그 만들어진 그 빌보드가 네. 역대 11곡뿐인데 거기 들어갔다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 그 버터의 음원 다운로드 횟수가 지난주보다 15% 늘었다라는 거죠. 네.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역주행해서 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그 스트리밍 횟수도 지난주보다 확 감소한 게 딱 1% 감소했대요. 그래서 스트리밍 송스 차트라고 따로 있거든요. 네. 스트리밍한 노래만 따는. 이건 오히려 더 올라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노래가 나오고 시간이 좀 지나면 스트리밍도 적게 하게 되고 다운로드도 그렇죠. 적게 받는 건데 예, 더 늘어나는 거니까 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라디오 청취자도 오히려 2,760만 명으로 6% 늘어났답니다. 이 라디오 청취자가 늘어났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이게 사실은 미국의 라디오 그 방송국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 그래서 더군다나 맨 처음 방탄소년단이 뚫고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지점이 바로 라디오 방송국이라고 해요. 아,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미들이 소위 팬클럽인 아미들이 버터 해주세요 하고 아무리 이게 밀어붙여도 방송국 PD라든지 이런데 아유 뭐 아이돌이 뭐야 하고 이제 지금 외면하면 그만이었었는데 네. 이게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일반 미국의 암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도 방탄을 인정하고 방탄 음악을 듣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렇게 뭐랄까 이걸 또 이렇게 설레발 풀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7월 9일날 그 버터 신 앨범이 나오거든요. 네. 새 앨범이 나오는데 그 새 앨범이 나오게 되면은 버터를 치고 새로운 곡이 1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BTS를 상대로 또 경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방탄을 이긴다는 네. 소리인데 그렇게 지금 예측하는 외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방탄이 또 1등할 수 있다. 네. 그러면 BTS가 BTS를 이기는 거다. 역시 BTS의 적은 BTS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이거는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 참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섭섭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별로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역대 11곡뿐인 이런 거 네. 지금 한국 가수가 아시아 가수 최초로 해낸 건데. 아마 좀 어르신들은 네. 잘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지금 BTS라는 이 젊은 7명의 친구들이 가수 활동을 하면서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을 보여주거든요. 네. 뭐 영상을 막 찍어서 보내면 그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면 그럼 전 세계에 있는 그 BTS 팬들이 다 따라합니다. 밥 먹을 때도 젓가락으로 먹고요. 왜냐면 이제 젓가락으로 밥 먹는 모습을 보니까 남미에서 막 젓가락으로 따라서 밥 먹기도 하고 김장도 담궈요. 네. 김장 담그는 모습을 이제 영상으로 나가니까 그 김치 만들어 먹겠다고 다른 유럽에서 아미들이 막 사가지고 김치 만드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글도 당연히 떼창하는 건 당연하고요. 네. 아, 이거 진짜 전 세계에서 한국을 알리는데 제일 앞에 있는 청년들인데 단순히 근데 한국 언론이 덜 다루는 것 같아서 네. 팬으로서 아, 좀 BTS 섭섭해서 아미신가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미까지는 아닌데요. 네. 저 힘들 때면 이제 이 친구들이 그 부르는 마이크 드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 그거 들어요. 네.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자부심이 생길 정도로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영상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국 언론사에 계신 분들 좀 방탄소년단 좀 많이 좀 언급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끝으로 다뤄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분 좋은 소식으로 지금 뭐 방탄소년단 인기는 점점 더 오를 거라서 당분간은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당분간 더욱더 또 좋은 소식 들리면 다시 또 다루기로 하죠.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